이제 검찰 개혁, 검찰이 왜 없어져야 되는가? 이제 정부조직법 공포가 됐나요? 국무회의는 통과했는데. 통과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곧 해체되겠죠. 왜 해체가 돼야 되는지 너무나 보였죠.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국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하는 태도 좀 보십시오. 김태현인가? 최재현. 최재현? 네. 그 자식 진짜 완전히 그 앉은 자세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맞아요. 국회에 나오면 좀 긴장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더만. 네. 이러고 있고 마이크도 이렇게 딱 쳐드리고 마이크도 내 마음대로 못 놓습니까? 이러더라고. 최재현이 안다면서요. 네, 제가 아는 검사. 네, 아는 검사가 저희 대학 같이 동기예요. 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학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검찰청 가서 이상하게 배웠나 보다. 싸가지 없는. 선배가 윤석열이니까 그걸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주는 태도 보면 그래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검찰이 욕먹는 거지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그 수사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정민 또 뭐 맨날 해도 잊어먹어. 남경민, 남경민 네. 그리고 또 최성경 과장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처음에 나왔던 두 수사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수사 과장은 제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최선영 수사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압수계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원형 보존을 그렇게 입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보통 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압수를 해온 증거 물품 중에 비닐 랩핑된 걸 함부로 훼손하거나 뜯나요? 수사관들이? 뜯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기본적으로 랩에 있는 이 지문이라든지 뭐든지 다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는 게 수사관으로서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시를 받은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계장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합니까? 그때 저희는 비닐 뜯지 않았습니다. 압수해온 현금은 총 3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압수계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저희 압수 실무자들은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압수 실무자가 지금 방금 깨졌잖아. 지금 최선영 직인 말에 의하면 개수가 불필요하다. 수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시고 저는 압수만 담당하는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 쪽이랑 수사해서 증거물을 보존시키면 그러면 증인이 다 망가뜨린다.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틀은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야, 내가 시키지 않았어. 그리고 너네들이 실수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거는 다 돼. 그렇다고 해서 니를 누가 지금 뭐 우리가 봐주는데 이렇게 지금 짠 것 같은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 김정민 수사관이 조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 검사가 국회 나오기 전에 뭘 했습니까? 자기 알리바이를 올렸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지시했어. 이거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일선의 수사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당신 검사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한 증거면요. 압수계에는 현장에 나간 수사관들이 아니에요. 아주 기계적으로 이것을 보존 조치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돈을 샌다는 말도 너 증거 훼손하려고 일부러 이걸
비닐을 뜯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도 이 수사 현장에서 금목걸이 이런 거 나오니까 막 인터셉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샌단 말이에요. 새는 것 자체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건 현장에 나갔던 검사와 수사관들이에요.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띠지 그리고 관본권에 붙어있는 스티커 이걸 별도의 압수 목록에 증거물 순번 매겨가지고 훼손하지 말라고 적시를 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최재형 검사 그거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내보낼 때 지침을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이거는 훼손하면 안 되고 보존을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은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얘네가 망쳤네, 훼손했네, 구겼네, 없앴네, 나는 몰랐네. 어떻게 담당 검사가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합니까? 아래 어떻게 보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수사관들한테 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면서 아니요. 그거는 담당 수사관 그리고 그 담당 검사 그리고 부장, 차장 다 책임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 분실이냐 아니면 고의적인 은폐 훼손이냐 이제 요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고의라 그러면 누가 지시했냐 누가 몸통이냐 이거 찾아가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의 영역에 맡겨 놓더라도 이게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안 자체가 건진 사안이에요. 그러면 중요 인물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실이든 은폐든 그건 밝혀져야 되는데 그 이후 사정을 한번 보면요. 너무 이상합니다. 일단은 저 김정민 수사관은 제가 보니까 1년 차라고 하니까 검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검찰 수사관 시험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암기해서 시험 봅니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선영 수사관 정확하게 돈 매수까지 다 기억하거든요. 예. 세 종류까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본인만 기억을 못한다? 저 굉장히 의도적인 거짓말로 일단 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최재형 검사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만약에 본인이 지시를 내렸는데 수사관이 잘못을 해서 분실로 저걸 훼손했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죠. 근데 전혀 사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때 그 넘겨줬냐? 인수인계 때 넘겨주지도 않고 팀원들에게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후임 검사가 와가지고 3달 동안 그 내용을 모르다가 4월달이 돼서야 알게 됩니다. 그것도 외부에 제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공직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보고를 안 하잖아요. 보고를 안 하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검사는 보고를 안 했다라는 그 부분 자체가 이해도 안 되거니와 모든 책임을 그럼 본인이 다 지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저게 과연 실수로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로 저걸 다 분실했고 김정민 수사관이 기억도 안 난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전 저거는 통신 기록이나 관련자들 수사를 해보면 전 저거는 금방 밝힐 수 있는 사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필성님, 거짓말의 목소리는 지저분하고 진실의 목소리는 참으로 청명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느끼잖아요. 김박박디라라님, 기억도 안 나고 눈도 안 보이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수사관들, 검사들 온 요양원 보내서 썩은 과일 먹여야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어줄 거야,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저 청문회 이제 입법청문회 보면서 아까 신 변호사님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 딱 하나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뭐 압수한 그 물품을 뭐 압수해서 영치기에 넘어가면서 이걸 뜯을 수도 있고 뭐 신입이 들어와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후속 조치인데 지금 최재형 검사가 본인 알리바이도 올렸지만 본인은 지금 이게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다. 이제 이 부분에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본인은 이제 서영교 의원한테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다라는 것도 본인 주장이에요.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서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의도적이지 아니어도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지금 실수를 했잖아요. 그럼 일단 사과하고 고개를 숙여야죠. 그리고 본인이 부하 직원에 비해서 내가 총체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 책임이고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뒷단에는 이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검찰청법이나 나와 있잖아요. 요 정도 실수에 대해서 뭐 감봉 맞을게요. 지금 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뭐 나 사과는 못 하겠어. 그냥 징계 맞으면 되지. 사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입법청문회에서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실수도 실수인지 아직 안 밝혀졌어요. 이게 만약에 의도적 은폐면 이분은 이제 아까 그때 백경정이 말한 대로 이분들을 체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범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 자체가 이 검사들의 특유의 오만함이 이제 표출된 그런 장면.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저 김정민 수사관은 의도적으로 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예. 저것만은 기억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전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과실과 고의 사이에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냥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미필적 고의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저 최재형 검사 같은 경우는 보고를 일부러 누락한 건 맞습니다. 최소 최재형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1월 9일인가요? 그 수사관을 질책했다라고 하는 그 바로 보고를 들어갔었어야죠. 그렇죠. 안 했거든요. 예. 그 보고 누락이 됐으니까 상부에서는 알 수가 없었겠죠. 거기서 한번 은폐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저게 만약에 독자 제공의 형태로 외부의 언론에 안 알려졌다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밖에서. 그 국민들은 이걸 따질 수가 없겠죠. 모르니까 못 따지겠죠. 그렇게 은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검사 입장에서는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저분은 뭐 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성립하고도 남는다. 저 그렇게 봅니다. 김정민 수사관 검찰 사무직 합격했을 때 참 기뻤겠죠. 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셨을 거고. 공무원 요즘에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하고 왜 좋아하셨겠습니까? 우리 딸이 이제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정말 공직자가 돼서 국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공무원 되기를 바라면서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지금 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제대로 공직자 생활을 해야지요. 김정민 수사관이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요 며칠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이제 막 요즘에 그 신상을 턴다고 그러잖아요. 김정민 저렇게 막 눈 깜빡깜빡하면서 거짓말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김정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선문대학교 신학과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한때 나돌았습니다. 선문대, 통일교가 운영하는 대학교죠. 문선명의 문선 합쳐가지고 선문대학교입니다. 근데 거기 신학과는 완전히 통일교 그 교리를 주입시키는 그런 데죠. 그래서 저 김정민 수사관이 선문대 신학과 나와가지고 완전히 통일교 핵심인데 그래서 건진법사 관복권 이거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최혁진 의원이 그걸 또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답하던데 아마 그건 동명이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그 혹시 그 선문대학교 신학과 나왔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문대학교 신학과 아닙니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제가 제보를 받기를 우리 그 검찰에도 통일교 관계자들이 이래저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건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굴까 싶어가지고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뭐 제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건진하고 통일교와 긴밀한 사이니까. 예. 일단 뭐 직접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저것까지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설마 저기서 예. 이미 저건 위증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거까지는 아닌데 통일교하고 지금 연관성이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긴 해요. 예. 특히 저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그 자금을 조사하다가 관본권은 2022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띠지를 떼고 2018년 거에 돈을 포함시키면 이걸 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윤석열은 빠져나가니까요.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데 지금 권성동한테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한 것 말고도
국힘의 경북 도당위원장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에게도 후원을 이렇게 한 사실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저도 봤는데 뭐 이제 통일교 수사가 이제 한학자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로 인해서 이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서로 이제 자기 살자고 다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통일교의 돈과 조직 을 가지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뭐 밤잠을 이루지 못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충분히 했었던 거고 그 1차적인 대상으로 김정재 의원, 뭐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당시라고 해서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한 명 한 명 전 이름이 더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저는 통일교 관련 수사가 이제는 국민의힘을 정조준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관봉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서울 양천경찰서 송지헌 수사과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더 이상 검찰 셀프 조사는 시키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당차게 얘기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지금 관봉권 띠지 사건 쭉 얘기를 보셨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총평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 징계받습니까? 저희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내용의 경우에는 진상 확인을 소홀히 했고 보고를 결락했으며 사실상 인사 이동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요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요 증거 분실, 훼손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나 진상조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 경찰의 경우에는 저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면 저렇게 수사를 받고 검찰이 하면은 아무런 죄가 안 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검찰 논리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경찰은 파면 해임되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 내가 보고 나 수사에 심지어는 띠지를 다 잃어버리고 없애뜨리고 나서는 수사에 자기는 자부심을 갖는데요.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 나중에 수사 종결되고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이런 사람한테 수사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는 걸 검찰이 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지금 이 남부경찰서, 그러니까 양천경찰서였네요. 이분이 이야기하신 걸 보면 경찰은 해임 내지 파면된다고 하잖아요. 검찰 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적으로 파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검찰 징계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탄핵이 아니면 아예 그런 조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아서 왜 다른 국가공무원들과 다르게 평가받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건 검찰을 옥죄는 거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인상 깊은 게 띠지 잃어버렸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보수 인사분께서 검찰이 그냥 없애달라고 자처한다고 평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검찰이 민낯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를 예우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를 예우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민이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오만방자한 최소한의 자기 반성도 없습니까? 이게 자기 항변에는 도움이 됩니까? 검찰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자기가 국회 나와서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검찰 동료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뭐 해체를 당하게 된 그 자업자득을 분석해 보면 저는 뭐 일반화의 오류를 저는 이렇게 쉽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에는 최재형 검사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저런 검사들을 내부적으로 자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정의 실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검사만 그럼 탄핵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해놨느냐? 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줬던 거예요. 근데 그 독립성을 가지고 지금 마치 지기현이나 조이대가 하듯이 자기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체를 당해도 싼 것이고 동료 검사들도 저걸 가지고 오히려 검사들이 화를 더 내야 되는데 검사들이 침묵하니까 그 운명인 것이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경찰은 선이고 검사들은 다 악당이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감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는요 이철규, 윤재옥 그리고 이만희 등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과 감시하는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주 야무지게 이야기했던 그 송지연 과장
이분도 상당히 또 이력이 재미있더라고요. 유퀴즈에 네, 출연했다. 나와서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누구야 사람들이 찾아보잖아요. 봤더니 원래 꿈이 화가였고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는데 외국 항공사 승무원도 했는데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동생이 보던 헌법책을 비행기에서 읽다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독학사와 학점은행으로 필요한 학점을 다 취득하고 사법시험 1, 2차를 한꺼번에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야, 동차 3년 만에 합격은 합격을 진짜 했다는데. 진짜 대단한 거. 대단한 거죠. 동차 합격은 진짜 천재만 한다고 막 이러죠. 동시 합격. 네. 장유미 변호사님 동시 합격 안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천재가 아니라서. 로스쿨은 동차가 없어요. 저희 학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제 그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경찰 이렇게 간부로 들어간 간부로 거죠. 경감으로 이제 입사를 예. 한 거죠, 경찰에. 특채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이정주 기자님이 취재를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또 뭐 취재해서 들려줄 게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 통일교. 예. 네, 결국은 관본권 문제도 저 끝단으로 가면 지금 통일교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원래 이제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교단 내부에서도 그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통일교 내부에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그 균열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삼남과 그 칠남, 예. 그 문형진, 어머니와 이제 그 모녀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이번 그 구속 영장이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반발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들어간 거다. 이게 이제 내부 중론이고, 그 윗단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통일교에 대해서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CBS니까 그 종교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 쪽에서 저희한테 취재에 잘 응하지 않아요. 예. 네, 특히나. 근데 저희 쪽에서 계속 단독 기사가 나온 이유는 취재에 응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일교 내부도 이제 그 문선명 사망 이후에 균열이 발생해서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건 종교이기도 하지만 평생 직장도 줘요. 결혼도 시켜주고. 근데 더 이상 그런 조직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상부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도덕적 타락? 여기에 대한 반감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1번 기수로 반기를 가장 크게 든 사람이 윤용호입니다. 사실 거기서 지금 가장 먼저 균열이 일어났고 윤용호로 픽업한 실제로 윤용호를 픽업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실세로 운영했던 사람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정원주 비서실장이에요. 예. 이분이 픽업하고 이분하고 2023년부터 균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영호도 이제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금 전달할 때 그 재정 담당인 자기 부인에게 사진 찍어놓잖아요. 보통 믿음의 사이면 사진까지 찍어놓지는 않거든요. 예, 본인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한학자 총재는 지금 윤영호를 시켜서 본인이 국민의힘, 권성동, 건진, 그래서 윤석열까지 접근하려고 했던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윤영호 이 사람은,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윤석열에게 잃은 그 트랙을 어떻게 말했냐면, 한 명은 건진으로 잡았고, 한 명은 권성동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당시 윤핵관 오른팔에 했던 권성동에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그림을 그렸고, 한쪽으로는 건진을 잡은 거는 김건희 라인을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직격탄을 가는 오른팔 권성동, 김건희에게 접근하는 건진. 이 투 트랙을 접근했고, 뭐 이건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트랙은 맞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범죄 사실로 끝나서 그랬지, 결과적으로 접근 방식은 그 윤영호의 전략은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가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윤석열도 한학자를 만나게 된 거죠. 당시 인수위 시절에. 통이동에서 만난 것도 그걸 성사시켰잖아요. 윤영호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서면서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서 통일교 전체 수사가 쫙 퍼지고 있다. 지금 이제 통일교 한학자가 구속이 되면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지난번에 아베 총리 암살 때 그 아베를 살해했던 젊은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인데 현금을 너무 많이 갖다가 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베가 통일교를 옹호하니까 아베를 암살했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교 해산에 관한
재판이 일본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통일교가 이렇게 깊숙하게 국민의힘에 깊이 개입됐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권성동 그렇죠. 김건희 그렇죠. 또 김정재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12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움직였다라고 하니까 그때 국힘에서 맨 처음 내놓은 논리가 우리가 500만 당원이다. 국민 5천만 명에 뭐 10분의 1이 500만이니까 그러면은 그 논리로 따져보면은 통일교 신자가 120만 명이니까 12만 명. 이건 산수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자기들도 생각했는지 이제 와서는 아니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으면은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온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신은규 대표님,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죄가 안 됩니까? 우선은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에 입당 강요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 자금이 오고 갔다면 정치자금법, 그리고 경선을 방해했다라면 공직선거법이나 이제 업무방해죄 형법상 이제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주식 투자는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주가 조작은 범죄예요. 여론조사는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여론조작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범위를 가지고 일부러 조작을 들어갔다. 그럼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해설은 뭐냐면은 묻지도 않은 걸 그냥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말도 맞는데 지금 본인들이 저질렀다라고 의심받는 범죄의 혐의에 대한 올바른 항변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요. 대선 경선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통일교가 당원들을 넣었다는 거고 홍준표의 증언에 의하면 종교 지배 정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주의 힘이 됐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신천지, 전광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10월로 우리가 되돌아가면요.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인데 그때 1,000원짜리 당비 납부 당원 제도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3달 동안 3,000원, 3,000원을 내야지 선거권을 얻는데 1,000원, 한 달만 당비를 내도 선거권을 부여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직적인 당 대표의 결정과는 이게 관련성이 없을까? 이런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똑같아요. 통일교도 지금 해산 위기에 온 것은 이게 일탈이 아니라 한학자라는 당 그 총재가 관여됐기 때문에 지금 조직적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그 당비납부 당원이라는 그 시건장치를 열어주는 그 행위와도 이게 통일교가 연관이 있다면은 이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장미 변호사님, 네. 내란 가담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우리 헌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긴 것도 위헌정당 해산 사유 아닌가요? 당연하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게 정당 해산의 사유고요. 통진당 해산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리력 행사로까지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이 비밀 회동 같은 걸 갖고 거기에 대해서 모의했던 부분이 그래도 너무 심하다. 이건 정당으로 존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헌재가 내렸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수위를 이미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국면에서도 헌재를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현역 의원한테 징계 지읒도 꺼내지 못했던 정당이에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통일교 신자가 몇만인데 10%니까 그게 자연스럽다. 그렇게 자연스러우면 왜 수사를 막아서고 그렇게 물리력으로 저항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어차피 자연스러운 숫자가 나올 텐데요.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는지 묻지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교분리 원칙이 왜 나왔겠어요? 종교 지도자가 굉장히 장악력이 높은데 거기에 정치까지 관여하게 되면 사람들의 민주적인 정말 기본 질서가 완전 와해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의식을 헌법 속에 녹여낸 건데 그걸 반박하려고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강제로 매집하는 게 종교 탄압입니까? 강제로 매집하는 거 그 행위가 종교 탄압이면 탄압에 해당하겠죠. 신적 궤변으로
대변하고 있으면서 자기 반성의 최소한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해산 사유인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종교 탄압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누가 예배 못 보게 했습니까? 그리고 뭐 기도 못 하게 했습니까? 아니 그런 논리로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피하자고 하면요. 아니 그럼 전 국민들이 다 신학대 가죠. 다 목사 되고 다 종교인 돼가지고 범죄 수사망 다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종교 탄압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종교 탄압을 할 때 써야 그것도 종교 탄압이 되지 아무 때나 종교 탄압을 노래 부르면요 이거 진짜 양치기 소년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종교 탄압 당할 때 탄압이라는 소리 못 듣습니다. 진짜 아무 때나 쓰면 되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예. 윤석열이 신천지 도움을 받아서 대선 치른 거 그것은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이렇게 통일교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거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일교, 신천지 여기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해주지 천공이니 건진이니 뭐 말도 안 되는 또 점쟁이들은 왜 또 같이 섞여가지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드러나야지요.